머리야. 오늘도 나룻배의 첫 손님은 막걸리다. 막걸린 나룻배의 유일한 고정 고객이다. 전남 구례 땅의 운천리 사람들은 경남 화계 땅에서 나는 화계 막걸리만 먹는다. 사람들 입맛이란 게 세상 바뀌는 것만큼 재빠르지 않은 까닭이다. 뒤론 백운산을 두르고 앞으론 섬진강을 끼고 세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들어앉은 곳.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는 육지 속의 섬 같은 마을이다. 강 건너 저쪽 육지로 이어진 땅은 경남 하동군 화계면, 화계장터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대처로 나가는 길은 섬진강을 건너 저쪽 화계를 통하는 것뿐이었다. 섬진강은 건너야 할 장벽이었다. 차도 없고 다리도 없던 시절, 운천리 사람들에게 나룻배는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창구였다. 가만히 있기 배고 그러려고 철사도 좀 사고 개발 좀 사다가 나중에 꽃길에 먹으려고. 시장 가자. 시장 가서 까져 사줄게. 요런 데로 와. 오늘은 그 유명한 화계장이 열리는 날이다. 하지만 화계장 명성도 옛말이 됐다. 마른 나물 몇 덩이, 절인 생선 몇 마리가 장에 나온 물건의 전부다. 이젠 장이란 말을 붙이기가 옹색할 정도다. 어찌 오랜만에 오시대? 요장에는. 아이 그냥 화계장에 온 지가 오래돼서 구경도 오고 그러려고 하지. 화계장에 와본 지가 오래돼서 마실 삼아 와봤다는 손님이나 파마하러 왔다가 구경하는 손님이나 옷을 살 마음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 손님이 없으니 장사꾼도 없고 장사꾼이 줄어드니 손님은 더 찾질 않는다. 번성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텅 빈 장터가 영 씁쓸하다. 아무도 안 나오는 장에 딱히 일이 있어 나섰던 건 아니다. 장날만 되면 괜히 싱숭생숭해지는 건 나룻배 타고 장에 가던 추억이 이적지 새롭기 때문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얼른 해, 니도. 에? 얼른 해봐. 아침을 그지 안 먹다. 운천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룻배는 늘 아련하다. 꽃가마를 배에 싣고 시집왔던 새색시, 날마다 나룻배를 타고 학교로 갔던 꼬맹이들. 하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들었다. 빠른 것이 미덕인 시대, 섬진강의 동서를 연결하는 다리가 생긴 이후 나룻배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배는 결국 사라지게 됐다. 동서호란 이름으로 나룻배가 다시 등장한 건 작년 7월. 마을 사람들 모두 나룻배가 마을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랬었다. 운천리 사람들에게 나룻배는 살아있는 고향의 상징이었다. 나루터 바로 위쪽에 맞춘 것처럼 자리한 집이 하나 있다. 바로 젊은 뱃사공 조이의 집이다. 그러고 보면 나룻배와 그의 인연이 결코 사소한 건 아니었다. 이 집에서 태어난 그는 나루터를 놀이터 삼아 뛰어놀며 자랐다. 객지 생활을 할 때도 고향의 추억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나룻배였다. 작년 여름 배가 다시 생겼을 때 배를 맡기로 약정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군에서 제대한 그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젊은 나이에 못할 것이 무엇이랴 싶어 덜컥 떠맡긴 했지만 뱃줄을 잡고 보낸 지난 1년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가다가 줄을 놓치는 날에는 막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막 배가 떠내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 이렇게 막 대학볕 같은 경우는 한 3시간만 반팔로 있을 경우는 살갗이 탑니다. 타가지고 이제 벗겨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도 이제 긴팔을 입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한겨울하고 한여름이 아무래도 좀 일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이 배 타시는 분들이 뭐 좀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해주시니까 많이 위안이 되는 편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이 강이 답답하기만 하다. 다른 젊은이들처럼 그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고향의 강을 지키기엔 26의 나이는 너무나 젊다. 은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섬진강의 낯익은 풍경 중 하나다. 은어는 섬진강의 명물이면서 운천리 사람들의 또 다른 소득원이다. 내로라는 낚시꾼들이 수두룩한 운천리. 서정환 씨는 그 중에서도 인간문화재로 통한다. 연함은 살부터 50년 넘게 은어 낚시를 해왔다는 베테랑 강태공. 그가 즐겨하는 낚시법은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사용하는 놀림 낚시다. 크고 힘이 좋은 은어를 골라 코를 꿰은 다음 미늘 없는 낚시를 매단다. 원래 은어란 놈들은 제 영역을 지키려는 성질이 강해서 다른 은어가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사정없이 달려들어 싸움을 건다. 은어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놀림 낚시다. 드디어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노련한 낚시꾼도 흥분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내 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 은어가 된다는 게 대가 서정환 씨의 지론. 마지막까지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섬진강이 노인과 초보자들의 낚시터라면 젊은 축들의 무대는 강 지류인 중대계곡이다. 젊은이들이 준비하는 건 복잡한 낚시 도구가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젊은이다운 순발력과 자신감이다. 물속의 은어들을 지켜보다가 낚싯대 하나와 바늘 하나로 순식간에 낚아채듯 은어를 공격하는 수법. 일명 훌치기 낚시는 젊은 강태공들의 자랑거리다. 은어 못지않게 유명한 섬진강의 명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제첩이다. 하지만 이제 제첩은 사라져가는 명물이다. 강바닥을 까맣게 뒤덮을 만큼 흔하던 제첩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줄어들었다. 제방공사로 강바닥의 모래가 적어지면서
제첩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지는 제첩은 섬진강에 웃지 못할 얘기를 만들어 놨다. 그게 바로 제첩 싸움. 제첩이 귀해지자 사람들은 강 가운데 줄을 그어두고 이쪽 제첩과 저쪽 제첩을 나누었다. 그런데 이 줄이란 것이 물살 흐르는 대로 흔들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운천리와 화계 사람들에겐 그게 다 남의 동네 얘기다. 나룻배로 오간 정이 한두 해가 아닌데 이제 와서 제첩을 갖고 싸울 수야 없지 않은가. 세상이 변해도 붙잡아두고 싶은 것들은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 마을은 이 가을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은 면사무소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해마다 추석날이면 면민체육대회가 열린다. 체육대회는 간전면의 1년 사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큰 행사다. 오늘 강미의 이장님들이 모여 그 대진표를 짠다. 방법은 공개 추첨. 양철리 2번. 이장님들이 바라는 건 부전승 표를 뽑는 것이다. 운천리에도 행운이 와줄까. 매년 해온 일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 체육대회에 맞이해서 줄긋기 연습을 할 예정이니 오늘 저녁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님의 집합 명령이 떨어진 앞으로 저녁. 이제 며칠 남도 안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입상회복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남자 대 여자를 해갖고 줄 한번 끕시다. 주민수가 적은 이 마을은 지금까지 체육대회에서 신통한 전적을 낸 일이 별로 없다. 그래도 마음은 열심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저마다 주장이 다양하다. 나 부인들 쪽으로 돈 많은 걸라니까. 또 내기 돈까지 걸린 진짜 경기다. 여자 15명 대 남자 10명. 줄다리기란 원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동심으로 하는 것. 그동안 포마시로 친목을 다져온 여자팀이 단연 우세하다. 여자 씨름은 개인 종목이니만큼 개인기가 중요하다. 작년에 우승분턱에서 떨어졌던 부녀 회장님은 올해도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연습 경기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해본다. 모임의 마무리는 늘 그렇듯이 화계 막걸리 잔치다. 내일 아침엔 강 건너오는 막걸리의 양을 다른 날보다 두어 통 늘려야 할 모양이다. 감님이 죽으면 어떻게 작년 체육대하고 운동기도 가지고 곰팡이 안 쓰는지도 모르겠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수도 청년회는 할 일이 많다.
뭐니 뭐니 해도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축구 시합. 누가 저기 의주가 올는지 모르겠네. 올해도 변함없이 올 거고 재선이랑 해. 그리고 이번에는 그 경찰서에서 그런데 형수를 우승은 둘째치고 사실은 인원수 채우기도 빠듯한 게 운철리의 현실이다. 오랜만에 청년회 모임에 참석한 뱃사공 조이. 고생하다. 올해는 네가 한 게임 해야 되겠대. 작년에도 성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근데 뛰고 싶고 해도 어떻게 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또 추석 때문은 예, 기성객들 많고 예. 그러니까 바쁘긴 바빠도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거 운동 한번 해봐라. 강제 반, 권유 반. 청년 회장님의 설득에 밀려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예, 하여튼 뭐야 이게 울린다. 너희는 하거라. 이누가 입으니까 뭐 동네 아저씨 같은데 이기가 입으니까 뭐야 이기는 이번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야. 예.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나룻배를 찾을지 모르는데 체육대회라고 해서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 그는 뱃사공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뱃줄을 잡고 있는 날까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 마을 어귀에 플랜카드가 내걸릴 때쯤이면 고향 부모님들의 손은 점점 바빠진다. 윤옥자 씨네 마당에 참깨 터는 소리가 요란하다. 달랑 노인네 둘이 사는 집의 추석 준비가 뭐 그리 요란할까. 참깨, 들깨에 고추, 밤까지. 마당이 조발하고 늘어놓은 양념거리들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싶기도 하다. 가메를 타고 오는데 배도 안 지났는데 배 타지 가메 타지 hom께로 멀미를 하잖아요. 멀미를 해갖고 이제 가메를 타고 저 첫 동네 들어와가지고 첫 동네 딱 벗어져갖고 이제 내리섰어요. 가메에서 이제 가메는 가메다라 올라오고 쟤는 걸어서 올라왔어요. 걸어서 이제 여 밑에 옛날 요리 구질로 이렇게 좁은 요런 구질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너무 실망을 해갖고 그 했는데요. 실망을 해갖고 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재밌어요. 이제 애기들이 또 거기에 되고 애기들이 또 잘 뛰니까 기분 좋아요. 그렇게 시집와 아이들 낳고 산 지 20여 년. 이제 아이들 줄 양념거리 준비하는 게 사는 낙이 됐다. 지금 이거 절대 매복까지 이제 많이 해요. 큰애네, 작은애네, 막내네. 공평하게 2병씩 나눠주고 나니 정작 집에서 먹을 건 한 방울도 안 남는다. 그래도 배가 부른 양옥자 씨. 참기름 6병을 담은 광주리가 솜처럼 가볍다. 정복순 씨는 때일은 탈곡을 하고 있다. 덜 익은 쌀을 이용해 별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걸 이곳 말로 올기쌀이라고 한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올기쌀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맛난 간식거리였다. 올기쌀을 만드는 과정은 무척이나 복잡하다. 덜 익은 벼는 가마솥에 넣고 쪄야 단단히 굳어진다. 이렇게 찐 편은
햇빛이나 장작불에 볶아서 말린다. 다음엔 말린 벼를 절구에 넣고 빻는다. 바쁜 가을 대목에 속이 탈만도 하건만 정복순 씨의 손놀림은 정성스럽기만 하다. 한 시간 남짓 빻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떨어져 나가 노르스름한 올기살이 나온다. 키질을 해서 껍질을 날려보내면 올기살만 남는다. 이걸 한 주먹 입에 털어놓고 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하지만 이 맛난 별식은 추석에 놀러올 손주들을 위한 것이다. 정작 정복순 씨는 맛 한 번 보기도 아까워 입을 대지 않는다. 아까 그걸 갖고 와서 밤을 까. 모기불 냄새가 쌉싸름하게 퍼지는 전복수 씨네 집 마당. 요 지프로 갖고 연금은 어떤가요? 요렇게. 이 마을에서 가장 식구가 많은 집답게 추석 준비도 만만치 않다. 92의 나이로 고추를 다듬는 최옥순 할머니. 손주의 증손주까지 합치면 자손이 몇인지 세마기도 벅차다. 깨끗하고 깨끗하고. 아이고 우리 아가들만. 68의 사위는 여태껏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며 장모를 모셨다. 요즘 들어 가끔씩 정신을 놓기도 하는 어머니다. 어머니와 함께 몇 번의 추석을 더 맞을 수 있을지.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딸은 명절을 맞을 때마다 마음이 싸하다. 일을 많이 줄 거인가? 그렇지. 같이 줘야지. 니는 많이 주고 니는 작게 주고 되는 거. 너무 거. 이거 깨면 또 못 얻었다. 남은 식구가 총동원됐는데도 몇 푸대 닥질 못했다. 자식들 수대로 고추 푸대를 마련하려면 이틀 밤은 더 고생해야 되겠다. 하지만 몇 밤을 세운다고 고생스러울까. 추석을 기다리는 저녁은 즐겁기만 하다. 전에서 이제 농사 지갖고 민질에 이제 부모한테 찾아오면 뭐를 줄기라 이런 거 해갖고 자식들 주는 재미, 먹는 재미. 부모라고 찾아오면 마음 게 줄기 있어야지. 이런 거이나 해서 자식들 많이 주고 이제 갈라먹는 그 재미고 왔다 가면 주고 왔다 가면 또 맨날 촌에서는 무엇을 해갖고 새끼들 좀 죽고 자식들 좀 죽고 하네. 그러고 사는 기지 뭐 전에 들고 있습니까? 오늘은 9월 18일. 상팔장인 구례장이 열리는 날이다. 오늘 장이 추석을 앞둔 대목장이다. 아침 일찍부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일찌감치 차려입고 장에 나선다. 평소 등교하는 학생들이 앉아가던 자리에 오늘은 보따리와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이 대신 앉아서 간다.
버스는 섬진강 줄기를 거슬러 올라 구례로 간다. 섬진강 상류 쪽에 자리 잡은 구례장. 화계장이 교통편의 발달로 쇠퇴하게 됐다면 구례장은 그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지금은 화계장의 단골들까지 다 받아들여 근동에서 가장 큰 장이 됐으니 말이다. 살게 많은 이순의 할머니는 마음이 바쁘다. 할머니가 고르는 것들은 국에 넣을 무 하나, 파 한 단, 반찬 만들 김 한 톱, 그리고 소소한 양념들. 집에서 준비할 건 이런 재료들 뿐이다. 고기며 생선이며 돈 들어가는 물건들은 자식들이 다 마련해 온다. 그래도 장바구니는 어느새 불룩해졌다. 다 오면 우리 겁나게 많아. 딸내들 또다 잘 싸고. 주가 장가 갖고 오는데 나가 여기 대충만 하다나. 딸이 몇이나 되는데? 6명이나 돼, 6명. 아들 한 명이고. 상추가 못 된다. 단촐한 친손주와 바글바글거리는 외손주들을 기다리는 딸부잣집 할머니. 장바구니 무거운 건 생각지도 않고 바나나 한 꾸러미를 더 산다. 아무래도 욕심을 너무 부린 모양이다. 이런 마음을 자식들은 알까. 욕 본다. 어제 뭐 이발으로 많이 갔더냐? 이발으로 많이 가더냐? 남자들의 추석 준비는 이발이다. 이장님과 서정환 할아버지가 머리를 깎기 위해 화계로 가는 길이다. 뭐요 하게 가면 하는데 뭐. 아니 다리가 없어. 배로 내기도 귀찮고.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뱃사공 조이기 뱃줄을 잡기 훨씬 전부터 해마다 되풀이된 남자들의 행사다. 밤새로 가야 돼. 차 타고 구례나 하동으로 가면 번듯한 이발관이 더 많다. 하지만 몇십 년 단골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런 명절은 나루벨 타고 화계에 한 번쯤 다녀와야 할 것만 같다. 말끔한 매무새로 돌아오는 길. 애들 맞을 준비 다 했겠다. 장 보고 머리까지 깎았겠다. 이제 추석 준비는 얼추 마친 셈이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두 노인은 주거니 받거니 옛 이야기가 한창이다. 은어 홀딱홀딱 뛰는 거. 숭어가 저 숭어 저 숭어 그다음에 아침에 왜냐면 겨우튀네. 물결이 여기에서 요 돌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집 앞에 낙지가 돼 있어. 그렇게 딱 움직여.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날 새벽까지도 비가 내렸다. 아침이 되면서 비는 그쳤지만 섬진강의 물살이 거칠어졌다. 올해 추석은 밝은 보름달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물에서 배를 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공은 뱃줄을 풀어놓았다. 이런 때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루에 단단히 매둬야 한다. 당장 배를 운행하지 않아도 할 일은 많다. 배에 이상은 없는지
구명 튜브가 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야 한다. 뱃사공에겐 추석 휴일을 챙길 여유가 없다. 골목골목마다 들어선 자동차는 명절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집집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솔솔 난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면민체육대회가 다음 날로 미뤄졌다는 이장님 말씀.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규모지만 벼는 농사의 기본이다. 체육대회보다 시급한 게 비바람에 쓰러진 벼를 세우는 일이다. 고향을 찾은 자식들이 오랜만에 부모님 대신 논으로 나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축구대회 최종 연습에 나섰다. 센터를 보고 허리를 우리 비행기나 이기 셋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비 덕분에 뱃일을 쉬는 조익도 공을 잡았다. 한동안은 고향을 떠나 있었고 돌아온 작년엔 사공일 때문에 뛰지 못했던 축구 경기였다. 처음으로 당당히 운천리 축구팀의 일원이 된 올해 추석. 하지만 내년 이맘때 다시 이 자리에 서겠다고 그는 약속할 수가 없다. 공을 차며 함께 뛰고 구른 이번 추석에 그는 소중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다. 섬진강 빠른 물살처럼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른다. 26 젊은 뱃사공 조익. 그는 이 나루터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하지만 그가 이곳을 떠나려는 건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 있고 죽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젊은이들이 변신을 꿈꾸며 모두 고향을 등진다고 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품 같은 곳. 고향은 바로 그런 곳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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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